네, 오늘 마지막 원앤투엠 지급 인터킹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급 이 프로토콜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IoT 프로토콜로 스마트 홈을 구성할 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지급 인터킹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원앤투엠에서는 이런 가정용 기기들을 TS0023이라는 테크니컬 문서에 기술 문서에 다양한 모델들을 정의를 해두고 이 지급이 인터킹을 이런 표준 모델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지를 이번 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S0023에서는 SDT라고 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템플릿을 적용을 해서 각 가정용 디바이스들을 플렉스 컨테이너 리소스에 매핑을 시키고, 이 튜토리얼에서는 이 지급 인터킹을 통해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서는 아래와 같이 하겠고, 원엠2엠 지급 인터킹을 원엠2엠 표준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급이 데이터 모델을 원엠2엠 리소스에 어떻게 매핑을 시킬지, 그리고 어떻게 가정용 디바이스에 SDT를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지급이 게이트웨이와 센서를 어떻게 IP와 함께 사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파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앞선 파트와 마찬가지로 라즈베리 파이를 기반으로 해서 게이트웨이 모듈인 콤비2를 저희는 사용을 하였고, 각 지급이 센서는 샤오미의 아쿠아라라는 센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로는 똑같이 노드.js, 포스트맨, 커맨더, 터미널 툴이기 때문에 굳이 커맨더가 아닌 다른 툴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급이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인 디콘즈를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IP 소스는 저희 깃허브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지급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이는 좀 설명이 긴데 간단하게 피지컬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 레이어에서 지급이의 프로토콜을 담당하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그다음에 보안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검색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를 것 같고, 지급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짧은 범위이지만 좀 더 낮은 전력과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값이 아주 싸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장점으로 실제 많은 디바이스들이 지급이 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선 통신을 사용하고 있고, 아주 간단한 레이어지만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선 장표에서 똑같이 설명드렸듯이 값싸고 저전력이란 이유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와 같은 기술을 대신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워킹을 진행하기 앞서서 SDT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SDT는 모듈 클래스, 디바이스 클래스와 모듈 클래스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정용 디바이스에서 각 속성들 어떤 디바이스를 지칭하는지, 이 디바이스에 어떠한 모듈 클래스로 이루어져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는지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모듈 클래스 안에서는 액션, 데이터 포인트, 이벤트와 같은 항목으로 모듈 클래스가 구성되어 있고, SDT를 사용하는 목적은 각각의 디바이스를 모듈화해서 기능을 구분하고 개발자에게 이러한 API를 사용하여서 더욱 개발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SD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DT의 계통을 보면 큰 도메인에서 디바이스 클래스, 이렇게 프로덕트 클래스, 서브 디바이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각각의 클래스 밑에 모듈 클래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 클래스에서는 액션, 데이터, 이벤트 등의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고, 이런 액션, 데이터, 이벤트를 가지고 이 기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클래스, 모듈 클래스, 디바이스 클래스, 액션, 데이터 포인터들은 플렉스 컨테이너 리소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실제 디바이스의 데이터는 플렉스 컨테이너에 매핑이 되어서 실제 원엠템 플랫폼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구조를 가지고 IP에 대한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급이 디바이스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지급이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지급이 IP는 HTTP 통신을 하면서 지급이 게이트웨이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그러면 IP는 이 수신된 데이터를 원엠템 플랫폼 양식에 맞춰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역으로 이 디바이스를 제어할 때는 원엠템 플랫폼에서 명령을 내리면 MQTT나 HTTP 통신을 통해 IP가 수신을 하고, 수신된 IP는 이 수신된 명령어를 게이트웨이로 보내서 이 디바이스를 제어하게 됩니다. TS0023에 나와 있는 문서와 같이 디바이스 클래스들, 이런 각각 도어 센서, 온도 센서, 전구와 같은 이런 디바이스 클래스에 매핑이 되고, 이런 매핑된 각각의 디바이스 클래스가 지급이 게이트웨이에 등록이 되어서 이 지급이 IP는 이 게이트웨이와 통신을 하며 데이터를 주고받고, IP가 원앤투앤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도어락과 온도 센서, 전구는 디바이스 클래스로서 플렉스 컨테이너를 구성하게 되고, 바디 샘플을 확인하시면 리소스 네임과 CND 이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 도메인, 디바이스 도어락, 온도, 디바이스 썰모미터, 디바이스 라이트, 이렇게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보았고, 도어락
도어락 아래에는 플렉스 컨테이너로서 모듈 클래스로서 도어락이라는 항목과 배터리라는 모듈 클래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모듈 클래스 아래에는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는데 현재 이 도어락의 상태를 나타내는 락이라는 항목에 true, false 값으로 현재 문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레벨이라는 항목을 통해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 현재 배터리 잔량을 여기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 디바이스 설모미터도 마찬가지로 밑에 모듈 클래스의 템퍼러처와 배터리 두 가지를 가지고 템퍼러처 아래에는 현재 온도, 그 다음에 배터리는 똑같이 레벨이라는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서 현재의 온도와 현재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항목의 모듈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스위치, 현재 전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디텍션, 컬러 세츄레이션하는 채도, 컬러 RGB 값,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모듈 클래스로 가지고 있고 이 모듈 클래스 아래에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는 이 각각의 항목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간단한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리면 IP가 제일 먼저 ONT 플랫폼에 A1을 만들어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그와 동시에 전구와 스위치 같은 여러 센서들은 각각의 센서 상태를 게이트웨이로 보내고 IP는 ONT 플랫폼에 센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먼저 센서 값을 가져오는 요청을 보냅니다. 게이트웨이에서 요청을 받으면 현재 데이터 값을 IP로 응답을 보내고 IP는 이 받은 응답을 파싱해서 그 다음에 원엠템 플랫폼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떠한 명령어를 내리는 원엠템 플랫폼에 명령어를 보내면 IP는 이 명령어를 수신을 하고 디바이스에 액추에이션을 제어하라는 명령어를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명령어를 받고 전구를 꺼라, 전구를 켜라라는 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간단히 IP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라즈베리 파이에 USB 타입의 게이트웨이, 지그비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하고 다이얼아웃 그룹에 유저 계정을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 키를 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디콘즈 앱을 설치하기 위한 명령어와 apt를 업데이트 해주고 난 다음 디콘즈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프로그래밍 밑에 디콘즈 앱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이 열리고 나면 게이트웨이 설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한 1분 이내로 이 커넥트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커넥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게이트웨이가 실행이 됩니다. 게이트웨이가 실행이 되고 나면 아래 네트워크 주소로 입력을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현재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는 지급이 게이트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게이트웨이를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 왼쪽에 삼선 버튼을 클릭을 하고 센서를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센서를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센서에 맞춰서 센서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멀티 센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멀티 센서는 온도, 습도, 기압계를 모두 다 포함한 센서로 온도, 다양한 센서 값을 업로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API를 통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를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현재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는 지급이 게이트웨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IP와 맥 어드레스, 그다음에 현재 어떤 게이트웨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자동화를 위해서 저희 게이트웨이 API 키를 발행을 해야 하는데요. 왼쪽에 삼선 버튼을 똑같이 클릭을 하시고 게이트웨이 창에서 아래 어드밴스 탭으로 가시면 앱 인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60초 이내에 아래와 같이 URL을 입력을 하시고 바디에 device type my application이라고 입력을 하고 send 요청을 보내면 응답으로 지금 현재 게이트웨이 API 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키는 조금 이따 IP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 만약 그 60초 이내에 하지 못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API 키를 발행을 해서 위아래 URL에 API 키를 입력을 하고 센서를 확인을 하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센서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와 같이 센서의 ID, 어떤 센서인지, 멀티 센서,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이런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들은 저희 SDT 모듈 클래스에 매핑을 해야 하는데,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컨피규어의 배터리 값, 이 배터리 값을 모듈 클래스의 배터리에 매핑을 시켜 주셔야 하고, 스테이트에 오픈, 클로즈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있는 값을 데이터 포인트에 매핑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기 스테이트에 있는 항목은 각 센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센서별로 하나하나 작업을 해 주셔야 하고, 아래와 같이 이런 온도 센서 같은 경우도 스테이트의 온도 정보를 모듈 클래스의 최근 데이터 포인트에 맞춰주는 이런 작업을 모든 센서마다 다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전구도 따로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 똑같이 밑에 끝에 있는 센서스를 라이트로 바꾸어서 조회를 하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전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전구의 아이디고,
간단하게 전구를 켜고 끄는 테스트를 하면 라이츠의 전구 ID, 그 다음에 스테이트 URL, 스테이트까지 URL을 입력을 해주시고 on의 true, false 값을 통해서 전구를 켜고 끄는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구를 맵핑할 때는 각각 스테이트의 항목을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알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RGB 값 같은 경우는 전구의 제조사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XY 좌표로 각 이 색을 표현하는 전구도 있고 RGB가 나오는 전구도 있는데 XY로 나오는 경우는 XY 값을 RGB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데이터 포인트에 매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IP를 실행을 시켜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급이 IP 소스 코드를 다운받으시고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수정을 하고 센스 아이디와 이런 IP 소스 코드를 간단하게 수정을 하고 모듈을 설치한 다음에 IP를 실행을 시키시면 되는데 먼저 GitHub에 올려둔 소스 코드를 다운받으시고 이 다운을 안 받, RG 파일로 다운을 안 받으시고 git 클론으로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받으신 파일에서 IP configuration JSON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는 각각의 게이트웨이, IP, 그 다음에 모비우스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설정을 끝마치시고 난 다음 각각의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리소스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아까 조회했던 센서를 조회해서 이 센서에 어떤 ID를 가진 센서의 타입, 배터리 사용 유무, 그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 데이터를 어떤 1M2M 리소스에 매핑을 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테이트에 있는 템퍼러처라는 값을 밑에 있는 모듈 클래스의 템퍼러처로 매핑을 시킨다라는 걸 매핑을 시키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 클래스의 배터리로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스위치와 같은 경우는 버튼 이벤트 값을 바이너리 스위치라는 모듈 클래스로 매핑을 시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모듈 클래스에 매핑이 되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리소스 컨피규레이션 JSON 파일의 아래쪽에 보면 전구에 대한 설정이 같이 있는데 전구도 어떠한 전구의 값을 어떠한 모듈 클래스에 매핑을 시킬 것인지 이런 값을 다 설정을 해주고 있고 서브스크라이브는 어떠한 값을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서 제어를 하겠다라는 모듈 클래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노티피케이션 JSON 파일에는 각각의 원하는 동작을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스위치 값을 파싱을 하여서 이 값에 따라서 트루면은 전구가 켜지게 하고 펄스면 전구가 꺼지게 하는 이러한 간단한 명령을 만들어서 제어해보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정이 다 되고 나면 IP를 동작시키기 위한 npm 인스톨을 하고 모든 모듈이 설치가 되고 나면 app.js
.js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IP를 동작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IP를 동작시키는 게 끝이 아니고 만약에 새로운 센서가 추가가 되거나 뭐 삭제가 되거나 이러한 경우 센서의 데이터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앱을 새롭게 실행을 시켜주셔야 적용이 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이렇게 IP를 실행시키면 지급이 스마트홈이라는 AE 밑에 벌브원이 등록이 되었고 이 벌브원을 조회한 결과 이렇게 리소스 네임 벌브 네임으로 디바이스 클래스가 생성이 되었고 디바이스 클래스 밑에 모듈 클래스를 조회를 하면 파워 SE라는 데이터 포인트로 현재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바이스 클래스, 모듈 클래스 간단하게 등록된 걸 확인을 하셨고 센서가 이렇게 원엠템 플랫폼에서 센서 값이 변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원엠2엠 플랫폼에 값이 저장이 되는 것을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로 받아서 IP는 이 true를 파싱을 해서 정부로 켜라라는 명령어를 보내게 되는 이런 간단한 간단한 IP를 만들어 보았고 이거를 직접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지급인 IP에 대한 설정을 끝마치고 실행을 시키고 나면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스위치를 가지고 버튼을 2번 누르면 여기 아래에서 올라오는 명령을 보고 스위치가 올리는 값을 파싱을 해서 전구가 켜졌다 꺼졌다라는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누르면 다시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도어락 같은 경우도 현재 문이 닫혔다라고 돼 있고 문 열렸다가 닫혔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결이 네트워크 사정 때문에 핫스팟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류로 끊기는 문제가 있어서요. 다시 다른 네트워크로 접속을 했는데 아마 더 이상 지급이 동작하는 영상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로 맞춰야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IP는 센서의 데이터를 파싱을 하고 YMTM 플랫폼에 업로드되는 데이터를 파싱을 해서 뭐 전구를 제어하거나 뭐 다른 센서를 제어하거나 하는 명령어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이 인터워킹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가 됐고 혹시 뭐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거나 궁금하신 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금 강의가 아니라 뭐 모비우스에 대한 강의 설명이나 앞선 강의도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얼마든지 올려주셔도 뭐 되니까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간 한 10분 정도 받고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